그리기인데 일단은 그래프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함수가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플러스 그 점이 어디냐 정도를 조금 봐야 된다 이거거든. 그럼 당연히 증가 감소는 뭘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도함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몇 차 몇 차 다함수니까 몇 차 기껏해야 3차 아니면 4차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럼 첫 번째, 자,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구조가 y는 ax 제곱에 b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플러스 무슨 꼴? d꼴일 거야. 그럼 내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내가 보려면 뭘 구해야 되니? 모함수 구해야 될 거야. 그래서 y 프라임은 3ax 제곱 플러스 2bx의 c 구조가 되겠지. 근데 내가 이제 증가 감소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게 되고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준이 x축과의 몇 점, 능령이 되는 점이 기준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우리는 증감표 이용한다고 했어? 아니면 도함수 증감표 이용해야 되니? 아니면 도함수 그래프 이용해야 되니? 도함수 그래프 그리기로 이제 이용하기로 우리가 했잖아. 네. 여기 얘로 할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에 내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단하는 뭐가 나오게 되고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 2차. 그럼 당연히 근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근? 서로 같은 실근, 즉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근, 허근. 얘들아, 좌표평면에는 실수인 근만 표현이 되지 허수인 근은 표현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럼 봐라. 최고창이 양이라는 전제를 조금 깔게. 그럼 얘는 어디로 블록한 함수고? 자, 그럼 방정식 해석은 좌변 그래프,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라는 거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건인데? x축과 도함수가 몇 개 교점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교점 가진다. 이해돼? 그럼 도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중근이면 어떤 케이스일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겠지. 그럼 허근이면 어떤 경우일까? 만나지 않는 경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0을 가지고 원함수에 대해서 뭘 하겠다? 추론하겠다라는 거야. 원함수 그래프를 추론. 어떤 추론을 하는 거니? 이 부분에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뭐하고? 증가하고, 음이면 감소한다.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자, 0이 되는 점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을게. 자, 여기에 0이 되는 라인이 있어 없어? 없지만 제일 작은 각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그을게. 여기까지는 납득? 네. 되죠? 자,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그려주고, 알파일 때 0이다라는 건 접선의 길기가 얼마다? 0이라는 소리겠지? 네. 그 다음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음이니까 뭐 하는 상황이야? 감소하는 상황이야. 잘 들어봐봐. 근데 계속 감소만 시키면은 그래프가 매끄러운 형태가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 꼭 뭘 찍어주고, 점 하나 찍어주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뭐한다? 감소하게 바꿔주셔야 된다. 알겠나? 그리고 베타에서 뭐고요? 양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플러스 증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제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갈게. 알파에서 0이야. 접선이 뭐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x축에 평행한 0이다라는 소리다. 그럼 증가니까 어떻게? 요렇게 위로 블록하게. 얘는 어떻게? 아래로 블록하게. 요런 증가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좌우 미분 계수가 0으로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몇 개 허근? 2개. 자, 그러면은 얘는 0이 되는 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잘 봐봐. 이 점일 때 y 값이 1이라고 쳐. 이 1은 뭐냐면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미분계수거든. 그럼 그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다? 1인 점이 얘일 때거든. 얘가 제일 접선의 길기가 뭐다? 작다라는 소리다. 그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접하게, 또 여기도
대칭, 접하게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프 3개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이 3차 함수의 개형은 총 몇 개의 개형을 따지고 3개고 뭐로 판단 가능하다? 도함수의 능형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얘고, 중근일 때는 얘고, 허근일 때는 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얘로 판단한다. 이해되겠어? 기하학적인 의미로 보면 얘가 몇 개 실근이 나왔다는데 2개. 그럼 접선이 0이 되는 게 2개라니까 하나, 2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접선이 0이 되는 게 몇 개? 1개. 중근 1개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 여기는 없고. 이해되겠어?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그 다음 여기에서 A와 B와 C와 D의 부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호. 자, A는 3차, B는 2차, C는 1차. 얘는 상수. 자, D는요. D부터 할게요. D는요. X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D죠. 네.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요? 그 그래프의 Y 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상수 D 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C가 있다라고 칠게. C는 봐봐 얘지. 근데 얘 도함수를 볼게. 얘 또 무슨 항이야? 상수. 도함수에서 상수항이지. X에 뭐 넣었을 때? 0. 0 넣었을 때 상수항이지. 자 그럼 얘는 뭐야? 미분한 것에 뭘 넣었을 때? X 0. 0 넣었을 때 얘의 Y. 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됐고. 네. 그 다음 B는 남길게. A는 최고차항은 그래프 모양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래프 뭐로? 모양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알겠어? 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칠게요. 이렇게 됐다고 칠게. 이렇게 됐다고 칠게. 이 그래프는 몇 차 함수야? 3차. 3차 함수고 이렇게 커지는 거는 최고차항이 얼마일 때였어? 양수. 양수일 때 이렇게 됐잖아. A의 부호는 뭐다? 양수라는 건 너네가 알아야 되고, 자 D의 부호는 Y축과 만나는 무슨 절편이니까? Y 절편이니까 양수 양수야? 양수라는 정도는 부호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0일 때 무슨 개수? 미분계수. 그럼 여기에서 0에서 이 곡선에 뭐 하는 거? 접하는 접선을 다 그었을 때 양수 양수야? 음수지? 음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어? 자 그리고 얘는 지금 교육과정 아니지만 한 가지 더 변곡점이라고 리플렉션 포인트라고 적어 놓을게. 이 변곡점이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있지. 얘를 180도를 회전시키면 얘랑 뭐야? 똑같다. 즉 변곡점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대칭 관계 있다? 점 대칭 관계 모조리 점들이 다 관계 있다는 소리야. 이것까지 조금 알아둬라. 다시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뭘 가지고 판단이 되고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능형이 되는 방정식의 근 종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너네가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알겠어? 그리고 그때 3차함수의 개수들의 어떤 부호도 어디에 값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특수한 점? 변곡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냐? 네. 그 다음 두 번째 4차함수겠지. 4차함수 얘가 y는 ax 몇 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뭐 이꼴로 적히겠지. 그럼 미분하면 몇 차가 되는데? 4차가 될 거야. 자, 그래서 3bx 제곱에 2cx 플러스 얼마라고? d다라고 적히면 얘도 부호를 생각하자. e는 당연히 뭘 보고 판단하고? y 절편. 이 f는 0일 때 미분 개수 부호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는 똑같고. 이해되겠어? 얘도 당연히 a는 뭐를 보고? 그래프 모양이 결정돼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럼 봐봐. 자 그럼 증가하냐 감소하냐니까 기준 능형이 되는 뭐 방정식에서 이 그래프 개형이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나오겠지. 근데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니? 서로 다른 몇 개가 맥시멈 나올 수 있니? 실근. 왜냐면 그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을 수 있거든. 맞냐? 근데 이 허근은 뭐가 된다? A, B, C, D, E가 실수인 상황에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홀수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다. 자, 두 번째는 이래. 하나의 실근이라고 기준을 잡을게. 남은 것은 몇 개니? 두 개지. 근데 그 두 개가 실근인 경우가 있을 거고 무슨 근인 경우도 있을까? 허근. 실근이라고 쳐. 얘는 당연히 뭐야? 중근. 왜냐면 얘네들은 아까 처리했으니까 그 두 개 실근이 뭐인 경우? 중근인 경우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겠냐? 자, 그 다음은 하나의 실근이랑 그 다음은 어떤 근인 거? 서로 다른 이제 어떤 거? 두 허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겠네. 뭐인 경우일까? 세 개의 실근이 모조리 같은 삼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원함수를 뭐 하겠다? 그려 나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A가 양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나요? 음일 수도 있겠죠. 양인 걸로만 우리가 그래프 그릴 거다. 음인 거는 집에서 그려야 된다. 자, 그럼 양이면 자, 방정식에서는 왼쪽 작은 그래프, 우변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그럼 3차잖아. 그럼 얘 3차에서 요 그래프를 그대로 따올게. 그럼 x축이랑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3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알겠냐? 얘는 도함수 그래프. 자,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는 0이 되는 기준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 4개 범위에서 영역에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매끄럽게. 자, 얘는 무슨 근이야? 아, 부호가 뭐야? 그럼 감소하지. 감소. 근데 알파에서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부호가 플러스니까 뭐 해야 된다? 증가. 근데 매끄러워야 되니까 당연히 이 점, 변곡점이 필요하고 증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접선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감소, 변곡, 감소가 돼야지 매끄럽게 된다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해야 돼? 증가 이렇게. 되겠나? 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이랑 중근. 자, 이 경우를 잘 보세요. 자, 얘는 무슨 근? 중복되는 접하는 중근. 얘는 무슨 근? 뚫고 들어가는 하나의 실근. 자, 또 다른 경우는 하나가 왼쪽에서 실근 가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중근 가질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가이드라인 그어주고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뭐 하시고? 감소. 이 점에서는 접선 0이 되시고 이 두 가지 이 구간 사이에서는 뭐가 되고? 감소, 변곡, 감소, 빵이 돼야 되고 증가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음이지. 감소, 0, 접선, 증가 모양 똑같게 매끄럽게 잡아야 되니까 변곡, 0, 증가 해서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진다라고 그려보셔야 되고. 자, 하나 실근과 무슨 허근? 그럼 봐. 이렇게 하나 실근에 안 만나는 근이 허근이고 얘는 왼쪽에서 안 만나고 오른쪽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 그럼 당연히 가이드라인은 여기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감소니까 감소 0 계속 뭐하나? 증가 뭐 이렇게 계속 증가 0이 되는 거 없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감소 계속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계속 증가하는 얘나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뭐다? 얘는 0이 되는 점이 없고 얘네들은 0이 되는 점이 각각 하나씩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냐? 자, 그 다음에 몇 중근? 3중근. 3중근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질 때 3중근입니다. 3중근. 자,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왼쪽에서는 감소하고요. 오른쪽에서는 뭐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이고 이렇게 오목한 모양의 감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y는 적어놓고 x 4제곱이 제일 대표적인 형태 그래프다.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럼 이랬다 쌤이 증가함수 이용해가지고 원함수 그래프 그려내는 거 했었고 무슨 점? 극점, 즉 극점의 y값이 극값이거든? 극값에 대해서 조금 볼게. 3차 함수에서 보니까 요렇게 나왔어 그래프가 요렇게. 그럼 얘 무슨 점이야? 극대야. 얘는 무슨 점? 극소인 점이야. 얘는 뭐야? 아무 점도 아니고 얘도 아무 점도 아니기 때문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3차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 극값을 가질 조건은 당연히 뭐인 거?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만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야. 그래서 쟤를 풀면 되는 거지. 만약에 3차를 줬어. 근데 극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봤고 미지수가 있대. 그럼 당연히 뭐해서 2분에서 방정식 만들고 그 방정식의 근이 몇 개 근이 돼야 돼? 2개가 돼야 돼. 그럼 뭐 써?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근 종류 판단하면 되는 거지. 되겠나?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4차 함수다. 자, 최고창이 양일 때다. 얘가 무슨 데? 그때 얘는 무슨 소? 얘는 무슨 소? 극소. 얘는 무슨 소? 극소. 얘는 무슨 소? 극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극소밖에 없어. 첫 번째는 극대 유일하게 얘가 있어. 그 문제를 낼 때 최고창이 양이라고 전제가 주어졌을 때 극대를 가질 조건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만 구하라라는 소리야. 문제에서 만약에 극대를 가지지 않을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해도 얘네 세 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해서 뭐한다? 여집합으로 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얘 세 가지 경우를 다 일일이 구하기에는 되게 번거롭거든. 전체는 얘 네 가지 사항이야. 그럼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얘를 구하면 되고 만약에 세 가지 경우를 구하라라고 하면 하나 구해가지고 여집합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거꾸로 이 4차는 아까 2차처럼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략은 이래. 3차 나왔지? 3차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뭐가 되도록 인수분해가 되도록 줄 거야. 얘는 당연히 1차식, 얘는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 되도록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1차식이 뭔지 무슨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인수 정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그럼 여기 2차 나오겠지? 응? 그럼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몇 개 실근이 돼야 돼? 3개 다 달라야 돼. 그럼 보통 이렇게 하거든. 아 오케이. 얘 능량이 되는 근 하나 나왔지? 능량이 되는 건 당연히 몇 개? 2개지? 서로 달라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거 판별식기가 0보다 많아 라고 해주는데 한 가지 빠지면 안 돼. 얘 때문에 틀리게 돼. 얘 실근 맞아. 근데 이 실근이 여기와 뭐가 될 수 있니? 중복되는 근이 될 수도 있거든? 그 중복되는 근을 뭐 해줄까? 빼줘야 된다. 알겠냐? 아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